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수강 후기를 통해서 또 온 오프라인 상의 많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쌤, 제가 그동안 놓고 지냈던 영어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어렵더라도 우직하게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벌써 28강까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찬란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수동태라는 다소 어려운 내용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시험을 접해서 알고 있겠지만 수동태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필수 항목이기도 하고 동사를 가지고 바치고 있는 아주 커다란 기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 다 한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문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동태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문장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쵸? 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아, 여기 있던 이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동사가 BPP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던 주어를 by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이 수동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수동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보통의 문장에서는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누가 뭐를 했는지, 누가가 참 중요한 정보였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그 누가에 해당하는 거에 그렇게 큰 정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 누가에 해당하는 말을 숨기고 싶거나 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by로 뒤로 빼거나 혹은 심지어는 생략하고도 많이 쓰죠. 그래서 누가 전면으로 나서는 거예요. 목적어가 이렇게 전면으로 나서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해석은 뭐라고 해요? 자, 주어가 뭐뭐 됩니다. 뭐에 의해서. 여러분 독해하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문법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저는 요거를 추천할게요. 어떻게? 누가 뭐를 뭐 했다. 자, 이렇게 능동태처럼 다시 해석을 하고 나면 을에 해당하는 말,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 자리로 나와 있네. 아, 이거 수동태인가 보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판별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판별했어요? 주어가 당하면 수동태다. 주어가 당하면 수동태다. 이렇게 배웠는데 해석을 하니까 당하다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뭐를 합니다. 에서 을에 해당하는 말이 동사보다 앞에 나와 있으면 수동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영어 문장이 이렇게만 생긴 게 있는 건 아니죠. 또 어떤 문장도 있습니까? 목적어가 2개 있는 형태도 보셨어요. 맞아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요. 목적어가 2개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사가 give의 과거형 gave였다고 해봅시다. 자,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요? the book, 그 책을 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간다면서요. 자, 근데 우리 얘네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주자고요. 자, 누가 우선순위냐면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가 우선순위입니다. 자, 뭐라고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아이가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갈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he. 자, 그 다음에 동사는 BPP로 바꾼다면서요. was given.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요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쌤, 근데 솔직히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쌤, 얘도 목적어잖아요. 그럼 얘는 주어로 해서 수동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우선순위라고 말한 걸 보면 얘가 주어가 되었을 때에는 뭔가 페널티가 있나 봐요. 그래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나 봅시다. 자, 일단 얘가 주어로 나가면 the book이 되겠고,
동사는 똑같이 was giv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목적어가 뭐예요? 힘이니까 힘을 그냥 쓰면 되는데 페널티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페널티가 뭔데요? 전치사를 앞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 him 이런 식으로 결정해주면 되겠죠. 쌤, 근데요. 그러면 여기 전치사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전치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사실 요 앞에 동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너무 여러 가지 외우면 머리가 아프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to를 쓰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동사 3가지는 전치사 to 대신에 for를 쓰는구나. 자, 요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그 3가지 동사가 뭐냐면 buy랑 make랑 cook이에요. buy, 사다, make, 만들다, cook, 요리하다. 자,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반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예문이랑 또 볼 거니까. 지금은 전체 스케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영어 문장에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 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동사합니다. 이런 문장도 보셨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수동태 만들려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앞으로 나오고 동사는요. be, pp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목적 보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자, 원래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있던 것이 원형 부정사, 아무것도 붙지 않은 아이다. 라고 하면 이럴 때는 그대로 쓰지 못하고 뭘로 얘를 변신시켜줘요? 투부정사로 변신을 시켜줍니다. 자, 다시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일 때도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동태 만들 때 그냥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자, 근데 뭐 하나만 주의하자.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원형이 있었을 경우에 그럴 때만 얘를 그냥 원형 쓰시면 여러분 보기가 얼마나 흉한지 아세요? 자, 비동사, pp도 뭔가 동사처럼 생겼는데 또 원형이 나와? 아이, 보기 싫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만 뭘 쓴다고요? 투부정사로 바꿔준다. 나머지는요,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O형식의 수동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에는요, 능동, 수동태만 있는 게 아니고 시제도 있죠. 그죠? 뭐 진행, 시제도 있고 완료, 시제도 있고 이미 시제는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쌤, 그러면 각 시제별 수동태 모습을 다 외워야 돼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저절로 아마 외워지겠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진행형 아시죠? 뭐 하는 중이다. 얘 어떻게 생겼는데요? be, ing라면서요. 여러분 수동도 아시죠? 수동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방금 배웠잖아요. be, pp라면서요. 자, 그러면 진행이면서 수동이다.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요? be. 자, 그 다음에요. 얘네 둘이 이렇게 결합되니까 be의 ing 형태가 뭐예요? being이죠. be, being, pp. 얘가 진행, 수동이구나.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고 있는 중이다인데 되다. 까지 합해지니까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겠구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번에는 진행 말고 우리 시제 중에서 뭐 배웠어요? 완료 시제 배웠어요. 자, 완료 시제는 have, pp 이렇게 생겼죠. 자, 진행 시제는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수동태. 지금까지 했으니까 be, pp였잖아요.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have 그대로 내려오고 비동사의 pp 형태가 뭐예요? bene이죠. 자, 그럼 뭐 쓰시면 돼요? 이 자리에 bene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have been pp. 이게 완료형 수동이 되는 겁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네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쭉 뭐뭐 했다, 뭐뭐 되었다. 요게 두 개가 합해지는 거니까 쭉 뭐뭐 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랑 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 잘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사람 부자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누군지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아니죠.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겁니다. 주어가 별로 정보가 없네. 목적어를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해 봐야지. 좋아요.
자, 근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되게 길죠. 자, 우리 이런 거 절이라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수동태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목적어가 그대로 주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that he is rich.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바꿨어요? 그렇죠. BPP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is said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이런 문장 좋아한다고 했어요? 안 좋아하죠. 왜요? 머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짧게 is로 바꾸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보내줄 겁니다. 자, 요렇게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뭐뭐라고들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가 부자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봤더니 참, 얘 뭐야? 뜻도 없는데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뒤에 대절 이하의 주어인 he가 봤더니 얘가 영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쟤 비키라고 해. 그래서 he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올라가서 얘를 몰아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he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is said가 됐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that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란 얘기는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누가 집 나갔어요. 주어가 집 나갔죠. 그럼 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쓰여요? 그래서 얘는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동사 is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주어도 없고 접속사도 없어요. 이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he is said to be rich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 이거 바꾸는 거 어려워요. 이따가 충분히 연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계속 하나만 하면서 제가 더 하고 있죠. 진짜 마지막. 자, 보세요. 야, 그 책 잘 팔리던데? 팔린다? 수동 같은데? 또 있어요. 야, 어때? 그 간판이 잘 읽히니? 잘 보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읽히다. 아, 수동 같은데? 야, 어때? 그 칼 잘 들어? 껍질이 잘 벗겨져? 아, 껍질을 벗기다. 껍질이 벗겨지다. 이것도 수동 같은데. 자,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 동사 있죠? sell, 팔다. 그리고 우리 read, 읽다. 또 peel, 껍질을 벗기다. 라는 단어인데 얘네 셋은요. 그냥 요대로도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셀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팔리다. read가요. 읽히다. peel이요. 껍질이 벗겨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쌤, 저 지금 머리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나왔을 때 아, 그래. 얘는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막 머리 싸매고 골치 아프게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막 얘기한 거 반만 알아들었어도 진짜 잘한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Mr. Parker is a very passionate teacher. passionate이라고 하면 열정적인 이란 뜻이니까. 자, 미스터 파커는 아주 열정적인 선생님이세요. 라고 했더니 yes, 맞아요. That's why. 우리 요거 배웠는데. 요렇게 같이 쓰여서 그래서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가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존경을 받아요. 아, 존경을 받는다고? 수동이구나. 수동 어떻게 생겼어요? be 플러스 pp라면서요. 그럼 respect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respecte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 좋아요, 좋아요. 쌤, 근데 쌤이 고등학생용 감별법 하나 더 알려주셨죠. 저 그거 연습해 볼래요. 해볼까요? 자, 어떻게 써요? by 이하의 가를 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많은 학생들이 그를 존경하다. 해석이 딱 되잖아요. 아, 을에 해당하는 말이 동사보다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구나. 수동태구나. 이렇게 감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한번 다 써보세요. 2번 넘어가 봅시다. I think, 야, 내 생각에는 someone water the flowers. 누군가가 물 하지 마시고 water가 동사로 쓰여서 물을 주다란 뜻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꽃에 물을 줬나 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꽃에 물을 준 거죠. 아, 을이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은는이 가에 해당하는 말이 동사보다 앞에 있으니까 얘는 수동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쓰시면 돼요? 꽃에 물을 줬나 봐. watered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친구가 듣고 있다가
They water. It rained this morning. 야, 물 준 게 아니야. 오늘 아침에 비가 왔었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they는 누구예요? 그렇죠. flowers. 지금 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아, 좋아요. 자, 그러면 꽃들은요, 직접 물을 주는 건 아닐 거고, 사람에 의해서 물 주는 걸 받는 거니까, 아, 수동이네요. 자, 그럼 얘 뭘로 바꿔야 돼요? BPP로 바꿔야 되니까, be watered가 돼야 돼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물 준 게 아니야. 비 왔잖아. 아니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not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시제는 뭘로 할까요? 지금 야, 비가 오늘 아침에 왔었어 라고 과거 시제로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비동사도 뭐 써요? 과거형 were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They were not watered. 아, 물을 준 게 아니고 아침에 비가 온 거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좀 더 풀어볼까요? 3번이요. When are they going to paint the fence? fence가 담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할 건가요? 이랬죠. 자, 누가 페인트 칠을 해요? 그들이 페인트 칠을 해요. 은는이가에 해당하는 말이 동사보다 앞에 나와 있네? 이거 원래 영어의 정상적인 어순인데? 그죠? 그럼 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죠? 그랬더니 친구가 뭐래요? It paint now. 야, 지금 그거 페인트 칠 하고 있는 중이야. It will be finished. 끝마쳐질 거야. In an hour. 1시간 안에 끝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it은 뭐예요? The fence. 담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담장은 페인트 칠이 되고 있는 거죠. 아, 페인트 칠 된다? 수동이구나.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be, pp, be painted를 쓰면 돼요. 자, 근데 내용을 잘 들여다봤더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누군가가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죠. 아,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의 뜻도 들어갔네. 자, 진행의 뜻이 들어간 수동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be, 그 다음에 being, pp를 썼었죠. 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is being painted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담장은 지금 페인트 칠이 되고 있는 중이야가 되는 거죠. 아, 어려워요? 자,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 한꺼번에 필요한 얘기들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 1-2번에 해당하는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캔토니즈가 뭐게요? 광동어. 자, 이 광동어라는 것은요, 홍콩에서 말해집니다. 이고, 자, 일단은 뭐 우리말로 좀 어색하지만 광동어가 말해진다. 말해지는 거니까 수동. 아, 근데 쌤, 저는 이렇게 우리말로 어색하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사람들이 광동어를 말한다. 을에 해당하는 게 동사보다 앞에 있네. 그러니까 이건 뭐구나? 이거는 수동태구나.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요것도 해보세요. They dinner. 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When I entered the house. 내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막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뭘 먹고 있었다고요? 저녁을. 쌤, 을에 해당하는 게 동사보다 뒤에 있는데요? 이거 원래 영어의 정상적인 어순 아닌가요? 어쩜 이렇게 똑똑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동태 쓸 필요 없고 뭐 쓰시면 돼요? were having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때 have는 갔다란 뜻이 아니고 먹다란 뜻이구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죠. He will 삐리리 to the club members at the meeting. 자, 회의에서 그 클럽의 회원들에게 그가 소개될 겁니다. 자, 일단 해석으로도 소개되다니까 수동태구나. 이렇게도 푸실 수 있고, 쌤이 알려준 감별법으로 풀래요 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를 소개하다. 아, 그를 을에 해당하는 말이 동사보다 앞에 있으니까 수동이구나.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고요. 쌤! 그가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그가 소개하다가 되려면 누구를 소개하는지 이 뒤에 누구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하나만 잡으셔도 정답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가장 힘들게 했던 중학교 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봐라 이런 거였잖아요. 자, 한번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A Korean company, 한국 회사가
지었습니다. 무엇을 지었어요? 싱가포르의 유명한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수동태를 만들면 누가 주어 자리로 나온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the famous building in Singapore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BPP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가 되면 돼요? be built가 되면 돼요. 자, 근데 the famous building 하나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was built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있던 주어는 뭘로 표시했어요? by로 표시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거라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요? The famous building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있는 그 유명한 건물이 was built. 지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한국 회사에 의해서요. 아, 요렇게 바뀌는 거구나.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They have played soccer professionally. 자, 그들은 축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영국에서. 얼마 동안이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냥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국에서 100년 넘게 축구를 했대. 뭐 프로 축구를 했대.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 얘는 별로 중요한 정보도 없네. 그냥 생략해도 되겠다. 맞아요. 자, 그 대신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야죠. 그럼 누가 나와요? soccer. 앞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요. 얘를 BPP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have PP, 완료 시제죠. 우리 완료의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have been PP, 기억나시죠? soccer, 얘가 지금 단수니까 have been PP가 아니라 뭐가 되면 되겠어요? has been played,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쌤?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바꾼 거 한번 보실게요. Soccer has been played. 자, 축구가 경기되어졌습니다. 전문적으로요.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영국에서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완전 쉽구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All the actors, 모든 배우들이 will sing, 노래할 겁니다. 뭐를요? The last song, 마지막 노래를 할 거예요. In the play, 또 놀다 하지 마시고 연극입니다. 연극에서 마지막 노래를 모든 배우들이 다 같이 할 거래요. 자, 저는 마지막 노래를 할 거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목적어가 어디로 가면 돼요? 주어 자리로 가면 돼요. 동사는요? BPP로 바꾸면 돼요. 쌤, 근데 will이 붙었는데요? 붙어도 똑같죠.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will은 써주고 얘가 BPP가 되는 거니까 BPP를 쓸 건데, 설마 PP가 뭔지 아직 모르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동사의 3단 변화 외웠죠? 어떻게 써요? sing, sang, sung. 그 끝에 있는 게 PP예요. 그러니까 will be su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행위자는 뭘로 나타냈어요? by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바꾼 문장 한번 볼게요. The last song, 마지막 노래가 will be sung, 불려질 겁니다. By all the actors, 모든 배우들에 의해서 in the play, 연극에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자, 여러분 교재 한 페이지 더 넘기셔서 2-1에 해당하는 내용 볼 겁니다. 4형식, 5형식 수동태 어려운 얘기도 제가 아까 쭉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마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read하는 말은요, 읽어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읽어준다라는 말은 원래 누구에게 무엇을 읽어준다. 자, 요게 가능한 동사죠. 맞죠? 자, 여기서 봤더니 누구에게 읽어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 그 다음에 뭐를 읽어준 거예요? 스노우 화이트니까 백설공주거든요. 백설공주라는 동화를 읽어준 거예요. 자, 근데 수동태를 만들 때 이 사람은 뭐를 주어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 동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어로 선택했어요. 이렇게 되면 목적어 2개인데 이 먼 목적어를 주어로 취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하나 붙는다고 했는데 그 페널티가 뭐라 그랬어요? 얘 앞에다가 전치사 붙이는 거라고 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여기 전치사 뭐가 붙은 거예요? To the children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해요? 동사는 BPP로 바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그림은 안 넣었지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막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 그러면 수동인데 진행의 의미도 들어가야 되는군요. 맞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진행의 의미까지 넣으려면 being pp라고 했으니까 is being이 되는 거고, read의 pp 형태가 뭔지 아세요? read, read 이렇게 되고 발음은 red지만 생긴 건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백설공주라는 동화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보세요. The missing bear. 자, missing이라고 하면 실종된 이런 뜻이에요. 실종된 곰이요. 숲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대요. 좀 무섭다, 그죠? 자, find란 동사를 한번 보세요. find는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아니면 목적어가 보호한 것을 발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누구였냐면 곰이었고요. 목적 보호에 해당하는 게 dead, 죽어있는 상태. 죽은이라는 형용사였습니다. 자, 수동태 어떻게 만들어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얘는요. BPP로 바꾸면 되는데. 그럼 얘는요. 뭘 어떻게 해요?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곰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과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was found가 되는 거고, 어떤 상태로요? dead, 죽어있는 상태로 in the forest,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는요. 수험생 언니, 오빠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지금 차근차근 따라오고 계시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가족 비디오를 갖다가 만들 겁니다 라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make라는 동사도 한번 보세요. make도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자, 요런 게 가능한 동사죠. 맞아요. 자, 근데 누구한테? 할머니한테 뭐를 만들어 드릴 거래요? 비디오를 만들어 드릴 거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누가 우선순위인데, 할머니라는 말이 우선순위인데, 이번에는요, 비디오를 갖다가 주어로 한번 취해 볼 겁니다. 그래요? 얘가 주어로 나가면 페널티가 붙는댔는데, 그럼 할머니란 말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전치사 뭐 쓸까요, 쌤? 일반적으로는 to를 쓰는데 for를 좋아하는 동사들이 있다 그러고 제가 딱 3개만 외워보자 그랬었죠. 기억나요? buy랑 make랑 cook. 여기 지금 make니까 할머니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겠어요? for가 붙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 비디오가 만들어질 겁니다. for grandma, 할머니를 위해서 하시면 되겠고, 만들어진다. 자, 이번에는 미래의 의미를 담은 수동을 만들어 볼게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will be pp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will be mad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 근데 좀 똑똑한 친구는 이런 생각도 했을걸요? 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할머니를 주어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할머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인조인간도 아닌데 할머니가 만들어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모든 그 사형식 동사라고 하잖아요. 에게, 을, 이런 구조를 갖는 모든 동사들이 다 얘네가 똑같이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쌤, 그럼 그거 다 외워야 돼요? 해석해보시면 지금처럼 금방 이상한 거 눈치챌 테니까 여러분 잘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또 나와요. 제가 다시 드릴게요. 자, 2-2번 바로 밑에 문항 보세요. 자, they were made, 그들은 만들어졌습니다. clean the classroom, 교실을 청소하도록. 이때 make는 진짜 손으로만 만든다기보다는 시킨다는 뜻이구나. 시키다 한자어로 유식하게 뭐라 그랬어요? 사역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런 문장이라고요. made them clean. 자, 그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죠.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외웠냐면 목적어에게 목적 보호하도록 시키다. 자, 이때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을 쓴다, 원형을 쓴다 엄청 외웠어요. 우리 동사 파트 할 때 이미 공부하고 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얘들아, 수동태를 만들 때 그럴 때는 말이야, 목적 보호 자리에 우리 원형만은 쓰지 말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자? 투부정사로 바꿔주자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them이 they가 돼서 주어 자리로 나가고 얘가 BPP로 바뀌고 원래는 얘를 그대로 내려 쓰려고 했는데 얘가 원형이니까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로 바꾸면 돼요. 그럼 쉬워요. They were made. 그들은 시킴을 당했습니다. 뭐 하도록요? 교실을 청소하도록. 근데 원형 안 된댔지? To clean the classroom.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자, 2번 보세요. She was bought a camera for her 16th birthday 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bought. 샀습니다. 그녀에게 사줬어요. 뭐를요? 저 그냥 귀찮으니까 C 카메라란 뜻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녀에게 카메라를 사줬습니다. 예요. 자, 그런데 제가 모든 동사가 다 얘네가 똑같이 한 번씩 주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 이 경우에 she가 주어로 나가면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녀가 구입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이 사람을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카메라에 해당하는 말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a camera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was but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뒤에 있는 먼 목적어가 주어로 나갈 때는 페널티가 붙는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얘 앞에다가 전치사 붙이는 거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요 동사는 우리 외웠던 세 개 중에 하나죠. buy랑 make랑 cook이랑. 그렇구나. 그러니까 buy의 과거형이니까 for 써야 되겠네. 그래서 for her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위에 이미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래서 문장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A camera was bought for her. 카메라가 그녀를 위해 구입되었습니다. For her 16th birthday. 여기에 for는 요렇게 묶이는 거니까 얘랑 상관이 없었던 거네요. 그녀의 16번째 생일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 카메라가 구입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e was bought a camera가 아니라 a camera was bought for her. 자, 요렇게 바꿔주는 구문이었다고요.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3번 봅시다. The letter was sent for my friend in the US. 이랬어요. 자, send란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send 보내다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과거니까 send로 해볼게요.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여기선 지금 누구에게예요? 내 친구에게 무엇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 멀리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그럴 때 페널티가 뭐라 그랬어요? 얘 앞에다가 전치사 붙이는 거라 그랬죠. 자, 근데 send는요, 우리 아까 외웠던 세 개 동사 중에 하나 아니죠. 그리고 해석을 해봐도 친구에게 보냈다. 그냥 에게인데? 그럼 얘는 뭘 쓰면 돼요? to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잘하고 계세요. 자, 2-3번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C라는 동사도 우리 여러 번 연습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C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그래서 we saw the swans. swan이 뭐냐면 이렇게 고니, 백조 같은 아이 있잖아요. 자, 그 고니가 in the pond니까 연못에서 수영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수동태는 누가 앞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앞으로 나갈 거고, 동사는 BPP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be seen이 될 건데, 여러분 주어 자리에 swan이 지금 여러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뭐가 돼야 돼요? was seen이 아니고 were see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쌤, 그러면 목적 보어는 어떻게 해요? 목적 보어는 원형만 아니면 그냥 내려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swimming, 그냥 내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바꾼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swans were seen. 고니들이 목격되었습니다. Swimming in the pond.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한번 봅시다. cook이란 동사. 자, cook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저녁 식사로 물고기를 요리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봤더니 fish라는 멀리 있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갈 거예요. 자, 일단 동사는 뭐가 되면 돼요? BPP라면서요.
그러니까 will be cooked가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 페널티가 붙어서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얘는 아까 3개 외웠던 것 중에 하나죠. by, may, cook.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for them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Fish will be cooked. 생선이 조리가 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사람들은요, 그를 coward, 겁쟁이라고 생각해요. consider라는 동사 잘 보세요. consider는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고 생각하다. 이런 구문이거든요. 그를 겁쟁이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는 게 수동태라면서요. 그럼 힘을 he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되고. 자, 얘는 BPP로 바꾼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s considered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 coward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 쓰면 되죠. 자, 그럼 문장 어떻게 됩니까? He is considered. 그는 여겨집니다. 뭐라고요? 겁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굉장히 어려운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어요. 지금 여러분 막 머리 아프고 약간 화나려고 그러죠? 조금 쉬었다가 남은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태양을 어디다 그려 넣으셨습니까? 한가운데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커다랗게 이렇게 딱 그려 넣은 친구들은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천재라는 자신감이 막 넘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몸에서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쟤는 진짜 뭐가 있나 봐. 쟤 진짜 뭐 대단한가 봐. 이렇게 좀 바라봐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을 반쯤 걸치게 수평선에 그린 친구들 있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 친구들은요, 자기는 뭔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 나 좀 독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좀 슬플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자, 3번째, 저 멀리에 작게 해를 그린 사람. 자, 이렇게 그린 친구들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 사람은 굉장한 4차원.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서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정신세계가 있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수강후기 통해서 저한테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자, 우리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공통적으로 생긴 형태가 이랬어요. be, pp 뒤에 이제 by로 행위자를 나타내는 거. 그랬더니 완전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쌤, 그러면 BPP 수동태 뒤에는 맨날 by만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치사 자리에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쌤, 그럼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외우셔야 돼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라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지금 문제를 보시면 눈에 익숙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자, 저랑 일단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그 실종된 아이를 경찰들이 찾고 있대요. 자, 지금 경찰들이 아이를 찾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이를 이란 말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 원래 찾다라는 말은 영어로 뭐게요? 찾다, look for죠. 요 두 개가 한 세트로 뜻을 이루는 거예요. look for, 맞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만들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be, pp로 쓰면 되니까 is looked fo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진행의 의미를 넣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being까지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자를 뭘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by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얼핏 보고 이런 얘기해요. 쌤, for by. 아, 이게 뭐예요? 이거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고 얘는 look for가 한 세트였잖아요. 수동태 됐다고 짝꿍 버리면 안 되죠.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The lost child. 그 실종된 아이는 is being looked for. 지금 찾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이 봅시다.
이 오렌지는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자, 오렌지를 주어로 썼을 경우에는 껍질이 벗겨진다. 껍질이 벗겨진다. 수동태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세 가지 동사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개는요, 굳이 수동 안 써도 그냥 수동으로 이해해줘요 하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sell, read, peel 이란 단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This orange, 이 오렌지는요 doesn't peel easily, 쉽게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굳이 수동태 쓰지 않았지만 따지는 사람 없다고요. 그냥 어떻게 해석해요? 수동처럼 해석하시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요렇게. 제가 얘는 너무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읽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우리는 모두 긴 강의를 듣는데 질렸대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에 질리다 라고 하면 영어로 be tired of 라는 수거를 씁니다. be tired of. 자, 그러면 얘 자리에 by를 쓸까, of를 쓸까, for를 쓸까 이런 고민 안 하겠죠. 그냥 덩어리로 be tired of, 질리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돼요? We are all tired. 우리 모두는 다 질렸어요. 뭐예요? Of listening to the long lecture. lecture가 강의니까 긴 강의를 듣는 것에 우리 다 지쳤어요. 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be tired of는 지금 빨리 외워야지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3-1번에 4번 한번 봅시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4개 언어를 한다고들 말을 한대요. 대단하신 분이네.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웅성웅성 얘기를 하는 걸 테니까 People say that. 자,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선생님, the new teacher인데 제가 게을러서요. 그냥 NT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뭐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거는 큰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요? 수동태로 바꿀 겁니다. 자, 수동태로 바꿀 때에는 뭐가 앞으로 나가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대절이 다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는 뭘로 바뀌어요? BPP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is said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바꿔놓고 봤더니 머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가짜 주어 is를 세워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It is said that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선생님께서 이렇게 4개 국어를 하신다더라. 자,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봤더니 얘가 new teacher라는 이 주어가 봤더니요. 얘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앞으로 나간다 그랬죠. 자,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누군 필요 없어져요? 접속사는 필요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혼자 못 써 있으니까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투부정사로 바뀐다 그랬죠. 자, 요 과정을 다 정리해서 보여드린 게 뭐예요? 바로 요 문장이 되는 겁니다. The new teacher is said. 자, 새로 오신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뭐라는 이야기요? To speak 4 languages. 4개 언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장이 그런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졌구나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을 땐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시 해보니까 할만하시죠? 자, 여러분 한 문항 밑으로 내려와서 3-2번 같이 봅시다. 이것도 그냥 외우기만 하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The school orchestra, 학교의 오케스트라는 20명의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라고 하면 되고 뭐뭐로 구성되다 라고 할 때는 be composed of 라는 수거를 씁니다. be composed of. 그래서 이 표현을 알고 있는 친구는 이 자리에 by 써야 되나 고민 안 하겠죠. 그죠? 자, 2번 보세요. The notebook. 그 노트북은요, $2에 팔립니다. 그 공책은요, $2에 판매가 돼요. 라고 해서, 팔린다? 판매가 된다? 수동 같지만, 셀은 그냥 이대로 써줘도 우리 수동으로 잘 해석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노트북이 팔린다. 공책이 팔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세요. 우리는 그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에 놀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수거처럼 알고 있으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 무엇에 놀라다라고 했을 때는 be surprised at을 쓰거든요. 그래서 by 쓸까? 뭐 쓸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be surprised at 어디에 놀라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3-2번까지 해결했고 이제 마지막 3-3번 하나 남겨두고 있네요.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 should complete the project by tomorrow morning. 자, 이때 by는 의해서가 아니고 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그 프로젝트를 마치셔야만 돼요. 이런 건데. 자, 얘를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그럼 누가 주어 자리로 나올까요? 목적어. 자, 얘가 이제 주어 자리로 나갈 거고. 동사는 뭘로 바꿀까요? BPP 좋아요. 자, 근데 should니까 어떻게 해요? should be completed.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문장 바꿔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project should be completed. 자, 그 프로젝트는 끝마쳐져야만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볼까요?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hildren in poor countries. 저희는요,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죠.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쌤,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children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겠습니다.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쌤, 주다 더 많은 관심을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얘가 목적어라고 생각해서 얘를 주어 자리로 빼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주어 자리로 이동시켜 봅시다. 그럼 more attention이 될 거고요. 자, should pay는 어떻게 바뀌어요? BPP가 된다 그랬으니까 should be paid가 되죠. 쌤, 그 다음에 뒤에 엄청 많이 남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빠뜨리지만 말고.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More attention, 더 많은 주의가 should be paid, 기울여져야 합니다. To children in poor countries,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 어려운 건데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라스트. 오늘 연습 많이 했던 문장이잖아요.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뭐라고?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요. 근데 뭐 사람들이란 주어는 딱히 의미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다 주어로 써야지. 그래서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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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로 쓰고 is believed 했다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주어 머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가짜 주어 it을 세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It is believed. 믿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요. 자, 근데 봤더니 더 짧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입장에서는 얘가 별로 역할도 없잖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얘가 없으니까 that은 쓸 수 없고 동사는 to 부정사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놓으니까 문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Apples are believed. 사과는 믿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건강에 좋다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 하나만 꼽아달라라고 한다면 원래 영어의 어수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인데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개념이 동사보다 앞에 나와 있으면 수동태를 쓰는구나. 수동태는 BPP이구나. 요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절반에 해당하는 진짜 큰 개념은 가져가신 겁니다. 잘하셨고요. 자, 오늘의 과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길지 않은 문장이니까 의미가 잘 통하도록 배열해서 게시판에도 꼭 올려주세요. 자, 오늘 내용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